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최근에 턱턱 막히는 소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혀를 뚫어주는 그런 희소식이 경남에 전해졌습니다. 한 달 전이었고요. 사우디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여기서 관련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었고 10년여 만에 이뤄진 성과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분을 오늘 MBC 경남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경남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하승철 조사실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딱 한 달 됐네요. 예, 9월 17일에 우리가 그 소식을 접했었고 오늘이 10월 18일인데 당시 현장에도 가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기쁨, 놀라움, 설렘 여전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당시에는 인생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당시는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긴장하고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그때 장면들이 예,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고 있고 당시 외국인들이 가야고분군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인사를 많이 했는데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16번째, 경남에서 4번째 세계유산이 탄생하는 돈 주고도 보기 힘든 그 순간 현장에서 함께 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게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뭐 미리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최종 결과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야를 심사했던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에서 지난 5월에 등재 근거를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5월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면 유력은 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유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21개 위원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그 이견들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의장이 등재 결정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막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발표가 되는 순간 박한수 경상남도 지사님과 7개 시장 군수님들이 아주 크게 환호하면서 떠들썩하게 즐겼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뉴스로 봤는데 그 월드컵 올림픽 개최지 발표 났을 때처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얼싸 안고 기뻐하던 모습이 선한데 우리 지역의 또 역사이고 또 이번 등재는 우리 도민들은 충분히 자부심으로 가져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상남도 조사를 보니까 등재 사실 자체를 10명 중에 뭐 4명 정도만 알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경남 도민으로서 가야에 대한 이런 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가야가 거의 600년간 존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야가 스스로 기록한 역사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야를 너무 몰랐고 그래서 교과서에도 가야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 소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야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수도권에 특히 가야 유적을 접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가야 유적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에는 그래서 이 가야사 연구는 새롭게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 유적이 경남에 약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가야의 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사를 알리고 좀 더 새롭게 연구하는데 경남이 좀 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는 한 10년 넘게 시간이 소요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때 좀 번뜩이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좀 이 관련 더욱더 관심을 둬야겠다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10년 전만 해도 이 가야에 대해서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었고 실장님도요? 저는 계속 가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계속 학교 때부터 가야를 공부했었고 이게 뭐 여러 지자체에서도 가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그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유산이라는 이런 붐이 있었고 경남에서도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가
가야 고분군이 가야 유적이 있다. 해서 예.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죠. 아, 아니 그런 그 비화들 보면은 뭐가 갑자기 이게 뭐 발견돼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피소드 같은 게. 네.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는 어떻게 소개해 주실 게 없으십니까? 진짜 가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들은 예. 그 숲속이라든지 이런 데 예, 예. 가보면 예. 굉장히 아직 잘 남아 있습니다. 많이 어. 있고 고분뿐만이 아니라 예, 예. 성곽이라든지 예, 토성이라든지 예.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자들만 예. 이번에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이게 도굴이 많이 되었지만은 그런 유산들이 이제 그 숲에서 예.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주 유산들이 굉장히 그 신비하면서도 예.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런 유산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도굴도 많았어요. 예, 대부분 도굴이 그 가야 유적 가보면 많은 고분들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많은 유물들이 또 사라지기도 했고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도굴은 됐지만은 유산들이 새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새롭게 발견되는 유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나올 유산들도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야 고분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예. 가야에는 이 고분군 외에도 이 토성, 예. 그다음 폐총, 그다음에 이게 토기를 만들던 가마, 철기를 제작하던 제철소 이런 다양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가야 고분군 그래 좋다. 축하한다. 어디에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 이번에 7개 가야 고분군이 경남에 5곳, 경북 1곳, 예. 전북 1곳입니다. 경남에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합천 옥정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입니다. 예. 그리고 경북에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전북에는 남원에 남원 유공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예. 이 고분들은 당시에 금강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뭐 비하가야 이런 왕가 지배자들의 예. 무덤들입니다. 무덤들이다. 예. 자, 여러 정치 세력들로 이제 이루어졌던 이 연맹 왕국이었던 가야였고, 자 그리고 7개의 고분군도 경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전북도 있었고 경북도 있었는데 그러면 각 지역마다 뭔가 고분군의 차이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이번에 그 유네스코에서 주목한 것은 이런 가야 여러 정치 세력이 예.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우리가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예. 정기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가야의 성립 과정을 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성되었는데 가야의 긴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 옥정 고분군에는 가야의 보물 창고로 불립니다. 거기에는 용과 봉황으로 장식된 화려한 칼, 그다음에 금속 뭐 금공품들이 많이 출토되는데 예. 가야의 금공 기술의 정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는 산에 한 700여 개의 고분군들이 조성돼 있어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 그 모습이 가야의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소학동 고분군은 남해안에 있는데 이 가야가 동북아시아에서 백제, 일본 등과 교역했던 해상 왕국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에 가시면은 이거 유공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야에서 백제로 이동하던 내륙의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데 이 가야와 백제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녕은 낙동강 동쪽에 아주 빛나는 땅으로 비사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동과 송현동에는 가야와 신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들이 아주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고분군하면 이제 무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일 텐데 그 앞서 뭐 가야의 뭐 성립 과정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각자 좀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실시간 댓글로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남겨주고 계신데 실장님 말씀 듣고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추천드릴 것은 이번 기회에 예. 7곳 가야 고분군을 예. 조금 다 돌아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은데 최고인데 만약 경남 도민들에게 네. 추천해 주신다면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리산 고분군에 올라가시면은 예. 이 고분들이 아주 물결치듯이 다가오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고분군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장녕 송현동 고분군인데 예. 이 장녕 송현동 고분군에서 저쪽 지리산 쪽을 바라보면은 이 들판하고 산줄기들이 아주 이 장관을 이루면서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꼭 이 두 곳은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 문헌상으로만 있었던 순장이라는 풍습이 실제로 확인된 고분군도 있다. 제가 제작진에게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마 흥미가 더 유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가야의 여러 이제 문화 중에 순장 풍습이 있습니다. 가야에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순장 풍습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순장 풍습이 유행한 나라입니다. 그 왕과 왕족들의 무덤을 파보면은 당시 순장당했던 사람들의 인골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순장들은 보통 2명 내지 5명 정도가 보통인데 고령 지산동 44호부는 그 대가야 왕릉입니다. 거기에서는 무려 40여 명이 순장된 것이 확인되었고 장녕 송현동 고분군에서는 순장 인골이 아주 잘 남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분석해 보니까 예. 16살 소녀가 순장됐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또 다 확인을 하시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네. 예. 앞서 그 마리산 고분군도 추천해 주셨고 창녕도 추천해 주셨고. 자, 문화유산 등재된 게 정말 영광스러운데 그리고 축하할 일인데 요즘 뭐 워낙 복잡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뉴스를 전하면서도 그냥 좀 기뻐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야에 대해서 몰랐더라도 오늘 실장님 말씀 듣고 직접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뭐 삶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거나 앞으로 뭐 좀 얻어 나갈 수 있는 게 있는 것인가 좀 이런 현실적인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세계유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유산의 지명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남이 굉장히 많은 그 지명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막 관광객도 많이 이제 유치가 되고 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남을 전 세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우리가 지금 K-팝, K-컬처 이렇게 하는데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이상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뭐 주변에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좀 개발 같은 것도 많이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게 좀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대목도 있으십니까? 예, 이번에 등재된 그 경남의 5곳하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돼 있는 합천 해인사라든지 양산 통도사 그리고 지리산권이나 남해안에 있는 관광 유적들과 연계해서 유산들을 소개한다면은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고 우리 경남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야 고분군이 아직 우리나라에 더 있는 거죠? 예, 현재 7개가 등재되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가야문화권에는 약 1,000곳 정도 고분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 K컬처가 좀 더욱더 좀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고요. 자, 그럼 앞서 그 고분군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박물관 같은 곳도 먼저 가서 이런 역사적 사실도 한번 배워보고 했으면 좋겠다. 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세계유산이 이번에 등재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분군과 이 고분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7개 가야 고분군 주변에는 박물관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 그다음에 김해 국립박물관, 그리고 함안 마리산 고분박물관 이런 곳이 유산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말 그 경남도민의 자부심을 또 해외까지 가서 사우디 가서 몸소 느끼고 오신 분인데 앞으로 뭐 가야사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좀 꼭 좀 알고 고분군도 한번 가보시고 박물관도 가보시고 자부심을 느껴줬으면 한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가야사에 있어서 꼭 좀 알고 보시라.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은 역시 가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크겠죠. 제일 안타까웠고 예.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외국에서는 교과서나 도록에 가야의 땅이 일본 당시 야마토 외의 식민지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도 뉴스로 보도했었는데 이제 임나 관련해서 나오던데 참 아쉬운 대목이더라고요. 네. 예.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기회에 이런 이제 가야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예, 예. 임나일보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뭐 교과서나 도록 이런 부분들을 예. 하루속히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에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근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좀 일본과 많이 좀 충돌하는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세계유산 등재 관련할 때도 이 기사 보면은 그 하시마 섬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역시 좀 쓸쓸한 부분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2019년에 오사카에 있는 5세기에 건립된 모조 후리치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 가야 고분군하고 같이 뭔가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삼자 해서 서로 교류하고 같이 연구하자 이런 제안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쾌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힘써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죠. 경남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하승철 조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